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또 9월이 끝나가는 시점. 우리가 어떤 주식이란 것을 대하는 방법. 글쎄요. 어찌 보면 이 주식이란 게 항상 결과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무시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해도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나쁜 기업이 되는 거죠. 요즘 삼성전자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쁜 기업일까요? 그죠? 시세가 못 나니까 나쁜 기업 맞나요? 뭐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주식을 이해를 하자, 세상을 이해를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란 게 있으면 나름대로 제가 잘 알아서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동안 어차피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최대 이슈는 금투세가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연루가 되니까 가능하면 크게 거론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전에는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민주당 강력한 지지자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주제로 금투세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선택해라. 이거를 원하고 저는 금투세가 문제가 있다. 이걸 논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금투세를 부정하면 민주당을 부정하는 거다. 고로 국민의힘 편이다. 이런 주장. 그래서 대수스는 이런 쪽하고는 대화를 하는 거를 꺼리죠. 그래서 그러느니 논쟁을 하고 싸우느니 차단. 이게 속편하다. 그냥 네 돈 네하고 내 돈 내가 투자하고 깔끔하게 정리.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또 이 질문을 하시니까 또 설명은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걸러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 금투세 찌라시 내용 중에 하나죠. 사모펀드가 가장 수혜를 본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결국은 사모펀드를 위한 법이다. 계속 반대하는 측에서는 몰아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을 하면 사모펀드에서 내는 세율이 45%에서 22%로 절반 이상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 보는 놈이 범인이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반대 논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사모펀드는 실제 대부분 부동산 투자회가 있어.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돈은 한 3%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무슨 특혜 이런 식으로 약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추정 금액이 한 600조 이상으로 보죠. 근데 실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데이터 통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하나를 이래 좀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한 600조 이상인데 주식 비중은 한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특별한 특혜도 없다. 글쎄요. 이 주식은요, 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선거철만 되면 대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면, 대선자금 들어왔다. 아니면 국정원에서 주도해서 작전을 펼친다.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이 확 돌죠. 항상 그래 왔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러면 이것이 실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온지 어떤지 실체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도느냐? 예전에요. 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있어요.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탁 시행을 해요. 말이 좋아, 그죠? 말이 좋아서 금융실명제,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나라, 어떤 정부든지 가장 위험한 것은 뭐죠? 화폐개혁, 금융개혁,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장롱 속에 숨겨뒀는데 어느 날 화폐를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매월 며칠까지 국권을 들고 와서 교환을 해라. 안 하면 다 쓰레기 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완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라는 게 전격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금융 거래를 할 때 나의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차명은.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죠? 뭐든지 쫓을 때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무리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반발, 파급,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그 구멍이 뭐냐? 정권시장,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외적인 사항을 하나 탁 만들어줬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듣고 알고는 있어요. 이거 무기명, 무보정, 사모전환사채. 이름도 길죠. 무기명, 무보정, 사모전환사채. 막 그냥 보통은 줄여서 무기명, 무보정은 빼버리고 사모전환사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모전환사채. 이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부르는 이야기. 이 사모전환사채는 뭐죠? 투자자도 비공개. 투자자가 그러니까 누가 사갔는지 몰라요. 소유자도 몰라요. 모든 정보가 비공개예요. 그렇다고 또 뭐죠? 담보도 없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일 어떤 기업에서 그죠? 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담보도 없어. 그렇다고 누가 사갈지도 몰라. 모든 게 비공개야. 그러면 만일 회사가 망해버리면 돈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그죠? 뭔가 있어야 되겠죠. 담보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좀 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죠? 이자가 없어. 이자가 하나도 없어. 이자가 0 이런 경우도 있어. 거기다가 뭐 어쩔 때는 리피싱도 없어. 이럴 때는 그죠? 이건 뭐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만큼 그죠? 뭐 돈이 푼 돈이면 이거 난리도 좋아 할 수도 있지만 돈의 액수가 좀 크다 싶으면 아 이거 뭐가 있구나 이래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전환사채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기업만.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작전설 대선 자금 개입설 이런 게 도는 게 이유는 이제 금융실명제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에 무기명, 무보정, 사모전환사채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빠져나갈 구멍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 물론 그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활용이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무기명 사채 해가 뇌물로 막 주고 그러죠. 왜? 안 걸리니까. 그래서 막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모펀드 600조 중에 주식 비중 한 3%? 글쎄요. 실체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데 누가 들고 있는지 그죠? 모르는데 단지 주식을 쭉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들 그런 거 추적 뭐 대략적인 계산 그 역시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알 수가 없다.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금투세를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죠? 이 역시도 뭐 알 수는 없죠. 제가 그 민주당
그 내부, 그죠? 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선거 전략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쪽으로 이제 어찌 보면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죠?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도 보면 결국은 그 뒤에, 그죠? 뭐 사모펀드 이런 쪽 개발 자금 이런 쪽 여러 가지 연루가 되어 있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쨌거나 왜 유예를 했느냐? 뭐 그죠? 한 달 유예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근데 왜 유예를 했을까? 욕먹어 가면서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출을 해보는 거죠.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뭐 그죠? 뭐 스토리가 있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그냥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일단은요, 한 달 유예로 봤을 때는, 그죠. 그 한 달이란 기간은 확률적으로 보면 선거가 가장 그 선거 전략 중에 하나다. 뭐, 이거를 저는 비중을 높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그죠. 부산 금정구청장, 이제 갑자기, 그죠. 별시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이 보궐선거는 단순하게, 그죠? 어떤 금정구청장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누가 차지하냐, 이 싸움보다는 상징성이 있어요. 뭐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원래는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그 10월 달, 그러니까 첫째 수요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첫째 수요일 10월 2일 다음 날이, 그죠, 개천절이죠. 개천절이다 보니까 공휴일. 그러면 다 놀러 가버리면 투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거 하기 위해서 둘째 수요일로 변경해야 돼요. 근데 둘째 수요일이 또 10월 9일 한글날이래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다음 셋째 주로 밀려난 거예요. 그날이 10월 16일 되는 거죠. 그래 되면 대충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금투세를 거론하겠다. 뭐 이렇게 적당히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주식이란 건 뭐죠? 표면적으로 주식이란 것은 그 한 나라의 그 경제 수준을 뭐 표현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죠. 꼴찌가 뭐예요? 다른 나라는 플러스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심지어는, 그죠? 전쟁 중인 러시아만도 못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나라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전 세계 꼴찌고 개판이다. 똑바로 못하고 있다. 와, 여론몰이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흔한 방법으로 못 살겠다. 교체하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선거 구호죠. 가장 좋은 이슈가 지금 정부가 못하면 야당은 가장 공격하기가 좋아요. 그런 목적으로 주시장을 이용했다. 뭐 물론 그 사이에 금투세를 이용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어떤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는 폭락이니까, 안 좋으니까, 전 세계 꼴찌니까. 결과로 봤을 때는 낙제점. 근데 이 이유가 뭐냐? 그죠? 그런데 국민이 주식하는 사람이 멍청하고 개돼지여야 되는데 대들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 금투세 때문이잖아. 막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처음에 아니라고 해요. 아니, 금투세 때문이 아니야. 나라 경제가 엉망해서 그런 거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투세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금투세 타령이냐. 금투세 시작하고 폭락했으면 책임질게. 근데 금투세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주식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왜? 금투세 시장하면 그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내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에 탁 주식을 판다? 그런 바보 같은 발상은 없죠. 그러면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기회만 되면 줄여나가야죠. 대한민국밖에 주식 투자할 데가 없나요? 요즘 핫한데.
나라에서도 그렇고 정권사도 그렇고 온통 그죠? 미국 주식 해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가뜩이나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세금까지 뜯어가? 그러면 애나 열받아서 가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엉망. 그러면 금투세 그죠? 상위 1%만 해당된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실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질문해요. 아니 물론 민주당 주장이죠. 근데 1%다. 상위 1%만 해당된다. 그런데 아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는 근거 어디 있냐? 그거는 민주당 이야기다. 근데 또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쪽 지지하시는 분이겠죠. 그럼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1%가 넘는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좀 오갔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잠깐 반발? 굳이 반발하고 싶잖아요. 저는 제 성격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논쟁하기 싫어요. 그쪽을 지지하고 그쪽 때문에 금투시하고 아무 문제 없다 싶으면 그냥 투자해라. 이런 주의지 이거를 반발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죠? 같이 이제 주식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 뭔가 근거될 만한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대충 찾아보니까요. 물론 이제 올해는 안 끝났으니까 23년도 기준. 우리가 그 활동 계좌 해서 1,4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상위 1%가 그러면 돈을 끊어도 되겠죠.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한 30%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요. 23년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서요. 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5천만 원 이상 적용했을 때 상위 1%만 적용되는데 네가 5천만 원 이상 버냐? 네가 상위 1%냐? 왜 걱정이냐? 왜 돈 많은 사람 네가 걱정해 주냐? 그렇죠? 그러면요. 23년도 기준으로 그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둔 그 자금을 보면 한 100조 가량 돼요. 100조.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 자금이 23년도 말 기준으로 대충 추산을 하면 한 360조 정도 될 것이다. 이래 추산을 해요. 360조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개인 투자 자금 어떤 차지하는 비중 그 부분이 한 13점 몇 프로 그 정도 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올 상반기 있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한 20조 정도 지금 현재 금투세 시행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만 그러니까 6월 달까지죠. 상반기만 한 20조 정도가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요. 200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1,400만 그죠? 어떤 주식 투자 인구가 있다 하면 거기에서 단순하게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 계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위 돈을 못 번 5천만 원 이상 해당 없잖아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평균 어떤 금액이 한 1,072만 원 정도 나와요. 1,072만 원. 생각보다 되게 작죠. 1,072만 원. 물론 그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 100만 원도 많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번 계좌만 추려서 평균 금액을 환산을 해보면 4억 3,468만 원 나와요. 4억 3천 그 정도 나와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돈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개인 한 사람과 그 500만 원, 5천만 원 이상 해당되는 사람 평균 계좌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1,000만 원대 한 4억 3천 그죠? 한 43배 차이 나나요? 이 돈들이
금투세에 해당되니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 돈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요, 뭐 대만처럼 단순하게 비교해도 한 30%, 40% 주식이 폭락하는 거예요. 팔고 나갔으니까. 그걸 누가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돈도 빠져나가고, 그죠? 주식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게, 그죠? 맞다, 안 맞다? 그죠? 각자 생각이겠죠. 근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그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뭐, 금투세가 특혜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미국도 한다, 어쩐다, 저쩐다. 참, 이거는 그죠? 웃기는 이야기죠. 일단은요,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비교 대상이. 그죠? 똑같은 차를 똑같은 조건, 똑같은 성능으로 팔았을 때 똑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죠? 외제차, 엄청나게 성능 좋은 최신형, 그죠? 뭐 어떤, 스포츠카랑 우리나라 허접한 차랑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팔리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환경을 봐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그런데 같은 법,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한국은요, 단순하게 봐도 한국은 정권거래세, 뭐 양도세, 소득세, 거기다 이번에 금투세까지 얼마만큼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정권거래세만 내죠. 싱가포르이 왜 아시아에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 확 급성장을 했어요? 결국은 감세 정책, 세금을 다 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몰려드는 거예요. 국내 시장은요, 어쩔 수 없이 휘둘려요. 지금 어쩌?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기관들, 개인들 전부 공모주, 도박판 이런 데 빠져 살고, 그러니까 외인들한테 막 휘둘린다, 어쩐다, 막 그래, 말씀 막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그 정도로 허접하냐? 그리고 외인들한테 휘둘린다고 하는데, 외인들은 다 나쁜 자금이냐? 그죠? 그건 아니죠. 외국계 자금들도요, 우리나라 공무원 연기금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고 5년, 10년 지나도 안 팔아요. 배당만 받는 거죠. 배당만 받아가지고 배당으로 투자하는 수익을 거두는 기업, 어떤 그런 자금도 되게 많아요. 외국계 자금들이. 주가가 급등한다고 팔지도 않아요. 의외로 그런 기업들, 그런 자금도 제법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식 시장은요, 어떤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들이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돈 많은, 재벌가 사모님들이, 그죠? 길거리 시장 가가지고 몸빼 이런 거, 허접한 거, 이런 거, 옷 사겠어요? 안 사겠죠? 최고급 럭셔리 백화점 가지. 길거리 가가지고 그런 데서 옷 같은 거 사 입고 상상 불가죠. 똑같은 거예요. 외국계 자금도 큰 메이저 세력들은요, 우리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재벌가 사모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찝쩍거리는 거는 재벌가 사모님 흉내내는 사기꾼, 국제 한머니 이런 것들만 와서 기웃대는 거예요. 해먹기 좋으니까. 오리지널 FM 재벌가들은 관심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요. 국가별 시가총액 전체를 파일을 놓고 봤을 때는요. 지구상 전 세계를 본다 하면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미국이 전체의 한 60%, 가까운 우리 옆에 일본이 한 5%, 중국이 한 4%, 우리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국장 이탈, 미국장으로 가자 끝없는 랠리가 펼쳐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1.5%도 안 돼요. 그만큼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어떤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는 데서는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요. 거들떠도 안 봐요. 불안한 거죠. 내 자산이 한 1,000억 있어. 그러면 굳이 코스닥에 듣도 못한 잡주 내가 뭐하러 베팅해요? 그죠? 그냥 안전한 거.
초대형적 뭐 삼성전자, 뭐 한전 이런 거나 사놓고 뭐 그냥 신경 안 쓰죠. 뭐하러 내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마음 졸여가면서 막 코스닥 잡죠 이런 거 투자 안 하죠. 동전주 투자 안 하죠. 없으니까 뭐 바이오나 이런 거 한 방 노리고 초급등 노리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한국 투자 비중은 1.5%. 이제는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만큼 시장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설치는 돈들은 글로벌 한머니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단순하게 봐도 우리나라들 상장 기업이 한 2,500 몇십 개 된다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외국계 기업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막 등록하고 상장하는 그런 회사들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중국계 한 4개, 5개? 한 그 정도? 그게 전부예요. 예전에요. 그 홍콩 상하이 뱅크라고 우리나라에 이래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세금 깎아도 너그 세금 너무 비싸다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관심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상하이 뱅크가 LI 그러면 간다. 바이바이. 정리해서 보따리 사서 싱가포르로 가버렸어요.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뭔가 진출을 한다?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죠. 뭐하러 들어와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죠? 대표적인 그 국가가 어떤 외국계 기업이 들어가는 많은 어떤 좋아하는 국가들이 그 아일랜드 같은데 이런 데는 법인세가 한 1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이 17%. 미국이나 대부분의 OECD 국가도 높다고 하지만 한 21%, 요 정도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26%, 탑이죠. 이런 거는 1등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죠. 근데 세금은 법인세는 26% 받아. 그럼 누가 들어와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있는 기업도 나가버리죠. 이런 걸 해소해라고, 그죠? 정치라는 게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죠.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끊다가 들어가겠습니다.